제가 지난 11일 날 여고 학생들을 인솔해가지고 철원 안보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예전에 안보견학을 갈 때는 북한은 나쁜 사람들이고 유교를 남침해왔고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정치 상황이 통일이 된다고도 하고 또 김정은 그 위원장하고 우리 대통령님하고 같이 또 판문점에서 같이 만나고 했잖아요. 회담도 했고 그런 정치 상황을 볼 때 안보견학을 갔을 때 학생들한테 그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철원에 가면은 우리가 다녀야 될 곳이 많잖아요. 땅굴도 있고 요번에 갔을 때는 정말이지 마이크를 붙잡고 제대로 얘기를 못했어요. 내가 말을 해서 학생들한테 잘못 얘기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반공의식이라든가 그런 교육 받았던 거하고는 지금의 우리가 안보견학을 갔을 때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무슨 메시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많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 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앉으세요. 이렇게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하셔야 제가 답변을 하지. 그 아주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뭔가가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그냥 싹 하면 돼요. 그렇죠? 싹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싹 안 돼요. 깨름직해. 그리고 해놓고 자꾸 반발이 일어나. 이거는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이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서 엄청난 모순 속에 계실까요? 뭐가 깨끗한가요? 그렇죠? 지금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잘못 사는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느 때인가 우리는 아주 잘 산다고 살았어요. 반공을 외치고, 그 북한을 타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은 뭐가 빨간색으로 된 건 줄 알고, 당연시하고, 그렇게 해도 누구도 사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죠? 그건 뭐냐면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요걸로 가져가면 좀 너무 심각해지니까 요거를 보자고요. 옛날에 우리가 살 때 이제 지금 여기 충남은 그게 많이 혼재되어 있는데 시골 지역에서 요 동네하고 요 동네 사이에서 교류가 없을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동네하고 이 동네의 얘기가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잘 안 통해요. 그리고 저쪽에서 뭐가 났는지 소문으로만 전해 듣고 요것이 증폭돼서 평생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조그마한 집안끼리도 맨날 으르렁거리고 그 집안을 떠나서 동네와 동네도 으르렁거리던 이런 시절을 우리가 살았어요. 왜? 서로가 서로를 모르니까. 너는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이념으로 무엇을 위해서 왜 살고 있는지 모르고 요쪽은 요쪽대로 그걸 모르고 근데 요게 시대가 발전을 해서 이제 잘 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게 강화돼요? 희석돼요? 희석되죠? 옅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하나가 됐죠? 어느 면으로? 아직 그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그런 게 있지만 어느 면으로는 대한민국 전체가 표준화된 것이 많죠? 요거를 인류사회로 가져가면 이제 미국이 낯설어요? 아프리카 소말리아가 낯설어요?
프랑스가 낯설어요? 여러분들이 가보면 훨씬 더 낯설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왜? 이미 인류사의 건축 양식, 음식,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차,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그 생활 집기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잘 나가는 걸 대한민국에서 다 쓰고 있어요. 나가보시면 외국에 대한 그 어떤 그 경외심, 그 어떤 그 뭐라 그래,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데 우리나라만 못해요. 제가 작년인가 미국 가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촌 같아. 그만큼 이 대한민국이 변해 있는 거야. 이때는 인류 사회가 편견이 서로 깊어지고 커질까요? 보편성이 커질까요? 보편성이 커지겠죠? 그 현상의 하나라는 거예요. 남과 북도 어떠한 때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끔 서로 나뉘어져서 자기의 역할을 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그 때의 시대가 지나서 대한민국이 다 성장을 하고 또 대한민국이 어떤 이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북한은 또 어떻게 이끌어서 이 북한을 성장시켜야 되고, 왜? 우리는 같은 한 민족이잖아요. 남과 북이 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민족의 어느 땅에 사는 사람은 잘 살게 만들고 어느 땅에 사는 사람은 이 독재 치하에서 그 폭압 속에서 어렵게 살게끔 하는 게 바른 하늘의 도리냐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땐가는 어디를 성장시켜서 이것이 다시 틀어서 어디를 성장시켜야 되는 이러한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과거처럼 적대감을 가지고 또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그 사람들을 몰라서 내가 두려워하고 이런 환경 속에 계속 있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틀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남북이 통일해낼 수가 없는 이런 환경이 지속되게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도 어려운 환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왜? 너를 어떤 역할을 하라고 키워놨더니 네 역할은 안 하고 자꾸 딴짓만 하고 있으면 이거를 계속 키워줘야 정상이에요. 한때 후들겨 해야 돼요. 응? 자식놈을 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잘 키워서 외국 유학까지 가놨더니 빈둥 뒷짐이나 지고 놀러 다니고 마실만 다녀. 그거 이쁘다고 계속 그거 해놔야 돼요. 안 되면 정신 차리라고 한대 후려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한 대 얻어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좀 더 알아야 되고, 북한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인류 사회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0%는 인류 사회에서 가장 잘 살고, 이건 잘 살다 못해서 이제 복지의 딜레마에 빠진 그룹이 30%가 있어요. 그리고 30%는 적당히 먹고 사는, 가난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면서 적당히 먹고 살 수 있는 이 국가가 30%가 있어요. 40%는 지금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로부터 먹고 사는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나라가 40%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느냐? 요 40%와 30%의 끝에 가 있고 위에 30%의 밑에 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할이 뭐냐? 요 30% 국가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기획을 짜서 요 에너지들을 틀어내서 이 아래에 있는 70%의 국가들을 부흥시키느냐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면 요 기아를 없애야 돼요. 요것을 인류 대민 사업이라고 합니다. 요 인류 대민 사업에 요 기획이 바르게 틀어지고 그 기획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움직이게 되면
그 연결점에 북한이 있어요. 북한 문제는 그 연결점 속에서 해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됐을 때 우리는 북한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인류가 한 동포인데, 인류가 한 동포 한 가족이에요. 북한은 그것 중에서 어떤 걸로 개념을 지으면 되냐면 우리가 피를 나는 한 민족의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 단계에 지금 그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깜깜해서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니까 기획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자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아직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 논리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다 보니까 이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개념은 이미 틀어져서 그쪽과 우리는 하나로 다시 뭉쳐서 인류사회의 한 민족의 한 동포로서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 이 집단을 이루어서 그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의 대립과 갈등과 이 경쟁 속에서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이 어느 시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이 트릭 속에서 일어났던 개념들은 지금 전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맞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을 겪은 분도 있지만 아까 그 데리고 간 학생들은 전쟁을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은원관계가, 직접 은원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은원관계가 없는 학생들한테 지금 우리가 겪었던 것들을 주입시키는 것은 걔네들이 앞날을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좀 아까 내가 얘기하는 그 인류 대민 사업을 바르게 해서 아래에 있는 70%의 나라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 30% 상위에 있는 나라들이 복지 딜레마를 해소해서 인류사회 전체의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존재가 돼 있다면 6.25 전쟁과 그 희생이 우리 애들한테 왜 필요한 거예요? 이미 그거는 우리 세대의 양식으로 우리 세대에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들로 다 녹아서 쓰여져서 그네들에게 더 밝은 미래, 빛나게 살 수 있는 미래로 전해줬으면 됐지. 이 과거의 정보를 왜 자꾸 전해주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 과거에 이 미래에 쓸 필요도 없는 과거의 정보 속에서 애들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앞을 갈 수 없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안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건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보라는 것은 무엇이 안보냐? 안보는 총칼 들고 맞선다고 안보가 아니에요. 이미 그 안보 시대 끝났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생각으로 뭉쳐 있으면 안보가 확립된 거고 여기서 120명이 120갈래로 갈라졌으면 안보 끝난 거예요. 그렇죠? 누가 누구하고 풀먹어서 누구를 칠 수 있는 환경이 다 빚어졌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든 어떤 가치든 하나의 그걸로 우리가 응집돼서 여기에 똘똘 뭉쳐가지고 금강석처럼 단단해져 있다. 이걸 누가 뚫고 들어올 건데? 요게 안 보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갖거든. 그런 데에서는 우리 애들은 무슨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가? 우리 애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애들한테 충인하지 않는 말을 해줄 수 있는가? 그런 내가 뭔가를 말을 해줬는데 우리 애들이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건데? 물어보니 내가 모순에 빠져서 답을 못했다면 우리 애들을 이해시킬 수 없는 실력밖에 안 되는구나.
요런 거 알으라고 내 공부 시키려고 그 자리 갔더니 애들한테 가르쳐 줄까? 애들한테 배우라고 그 자리 갔더니. 그렇게 해서 지금 모든 이들이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집에 가거든. 애들한테 뭔 말을 하려 하지 말고 애들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애들이 행태를 보라는 거예요. 그 애들 말이 이해되느냐? 애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해되느냐? 이해 안 되면 내가 실력이 부족한 줄 알고 입 다물고 내 방 가서 공부해라. 애들한테 나서가지고 한마디씩 하다가 얻어 터지지 말고. 얻어 터지는 게 꼭 손으로 맞아야 얻어 터지나요? 집을 들고 나는데 본척 안 본척 하고 들고 나. 지방 들어가는데 문을 꽝 닫고 들어가고. 밥 먹으라는데 너나 처먹으라 하고 안 먹고. 이게 전부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서로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만큼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픈 자가 누구더냐. 그 자식이 아파하더냐. 자식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아프더냐. 누가 아파요? 환자가 누구예요? 그럼? 환자가 나인데 자꾸 그놈 또 뭐라 그래. 야 이놈아, 어? 너는 애비애비도 몰라보는 이 후레 자식 이놈 자식. 너를 내가 어떻게 해서 가르쳤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또 그놈을 뭐라 하네. 그러니까 그놈은 더 세게 해야지. 우리 엄마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혼 좀 더 내야 되겠네. 요놈도 알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모르지만 자연히 그렇게 그것을 튼단 말이에요. 틀어서 그놈이 그 역할을 하게 해요. 언제까지? 내가 그거를 깨우쳐 알아서 그것을 바르게 틀어낼 때까지 그 역할을 하는 역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괴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진짜 괴로운 사람은 그 역할을 하는 그 역할자예요. 왜? 저는 지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상대방한테 자꾸 그런 짓을 해야 되니까. 상대한테 쓸모있는 짓 하는 사람은 스스로 좋아서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상대한테 욕하고 상대한테 못된 짓 할 때 여러분들은 좋아서 하나요? 좋아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왜 감수하느냐? 나보다 그 역할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 자가 먼저 공부를 하고 그 자가 빨리 깨우쳐 알아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서 자기 인생을 바르게 살아냈을 때만이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나도 아프지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 가정에서 부부 간, 부모 자식 간,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전부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이라는 것들 이해하시면 그런 문제들을 풀어갈 때 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이제 우리 애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얼마큼 안전하게 내가 거기를 이끌어 가서 내가 인솔해 가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뭐를 배우고 뭐를 내가 또 공부하고 와야 될 거냐. 그런 자세로 간다면 그런 문제들은 자연히 해소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